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아침 신문 귀로 읽으세요.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왜 너만 멀쩡해? 다른 대로 돼? 똑같이 3차를 달렸어. 삼겹살에 소주로 시작하고 호프로 2차 가고 마지막 포장마차까지. 다들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너만 멀쩡한 거야? 다른 대로 돼! 안녕하세요, 전창걸입니다. 술 마신 다음날 새싹당 콩차 한 스푼을 뜨거운 물 1리터에 우려서 마셔보세요. 한 30분 지나면 내가 어제 과음한 사람이 맞나 의심이 들 정도로 숙취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제품 가격에 부담 느끼시는 분들 계셔서 이번에 포장 비용을 줄이고 부담도 줄인 새싹당 콩차를 새롭게 출시합니다.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문의는 070-8635-1288, 070-8635-1288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판매는 언제든지 전화문의는 업무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치의 구독 새싹당 콩차.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상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살균 탈취제 요즘 많죠. 향기도 다양하고 성분도 다양한데 우리 아이들 방에 그냥 뿌리기에는 마음에 좀 걸려요. 향기는 좋은데 안심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얼마나 민감한데요. 우리 아이들 방에 뿌리는 건 안심하고 믿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아이 방을 자연 휴양림으로 만들어주세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강력한 천연 항균은 기본. 피톤치드의 향기로움을 더해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베개에 톡톡, 이불에 톡톡. 피톤치드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톡톡.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냄새 좋지? 엄마, 냄새 좋아. 네, 12월 10일자 아침신문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청와대 검찰이 먼저 다 봤을 한겨레 일면부터 좀 보겠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오늘 한신문이 이렇게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고소왕 김기춘. 예. 아마 이 기사 보고 또 김기춘 비서실장 또 고소할 것 같습니다. 예, 고소 당할 사람 명단에 한겨레 석진환 기자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와대 출입하고 있죠. 얼마 전에 동아일보 기자 고소했고요. 석진환 기자, 오늘 고소당할지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전국을 뒤흔들고 있는 정윤회 씨 국정 개입 동향 보고 문건
청와대는 애초에 설명하기로는 구두로 보고받았다. 문서로 전달받은 것이 아니라 말로써 이렇게 보고받았다. 김기춘 비서실장이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한 사람은 이제 청와대 대변인 민경욱 씨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말이죠. 문서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늘 한겨레가 일면에서 실었습니다. 또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문건들이 대량 유출된 뒤 지난 6월 조웅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내부 문건 유출 사실과 함께 A4 용지 100장 분량의 문건 사본을 이른바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전달했는데 이후에 청와대에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유출 문건 100장을 건네받고도 정호성 씨가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조응천이 이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신빙성이 없다 이런 이유로 묵살을 했다는 거죠. 이 문건 어떤 내용입니까? 정윤회의 국정농단을 담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불편해했을 거란 말이죠. 정호성 씨가 말입니다. 자기도 거기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문건 안에. 예? 자, 그런데 진짜 이 문건이 허무맹랑하고 거짓말이고 개뻥이고 이렇다면은 정호성 씨가 이 단계에서 펄펄 뛰면서 아니 어떤 놈들이 이런 얘기하고 다녀 하면서 조사를 지시한다든지 뭐 그런 각종 대책을 마련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정호성 씨는 이 유출 문건 100장을 건네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오늘 또 청와대 대변인이 얘기하겠죠. 예. 정호성 비서관에 확인해 보니까 예. 100장 건네받은 적 없다. 네. 한 장도 건네받은 적 없다. 이렇게 입장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101장을 건네받아가지고 100장 건네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해명하는 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조응천 그 전 공직기강 비서관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조응천 전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 그리고 또 당시에 공직기강 비서관실 근무자들의 증언을 종합한 결과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검찰은 이 유출 문건이 거짓말이다. 뭐 실체가 없다. 이런 쪽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또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것도 그냥 묵살하고 갈지 한번 좀 지켜볼 일입니다. 예. 검찰이 청와대 비서관 3인방을 어쨌든 고소인 자격으로라도 조사를 해야 될 텐데 예.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정윤회 씨 조사하고 나서 불러도 부르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다른 사람들이 뭔 말 하는지 보고 네. 나서 부르겠다. 예. 이렇게 읽혀집니다. 정호성 씨 왜 이랬을까요? 그 조응천 비서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면은 이 내용에 자신과 또 자신이 예전에 모셨던 정윤회 씨가 거론돼 가지고 이 사람들이 국정농단을 벌이고 있다. 뭐 표현도 아주 거칠지 않았습니까? 뭐 십상신이 뭐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 본인 이야기인데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묵살을 했다?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게다가 또 이 정윤회 씨의 국정농단 또 문고리 권력 3인방의 위세 이거는 정권 초부터 거론되어 왔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정호성 씨라면은 아니 어떤 놈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녀? 이거 빨리 파악해가지고 제대로 응징을 해야지. 이거 완전히 사람을 갖고 엉뚱한 권력자로 이렇게 덮어 씌워가지고 이래도 되는 거야? 전 이럴 것 같습니다. 근데 정호성 씨는 문고리 권력 3인방 중에 한 명인 정호성 씨는 유출 문건 100장 건네받고도 아무런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게다가 또 이게 유출이 됐는데 말이죠. 자, 오늘 동아일보 일면을 가보면은 지금 검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려는지 대강의 수사 맥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4월에 청와대 내부 문건 유출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조응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이 문건 유출자로 지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역으로 문건 유출의 심각성을 윗선에 보고하는 등 자작극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뭐 검찰발 기사는 아니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한 말인데
이 A 행정관으로 표시되는 이 사람 현직인 것 같습니다. 현직인 것 같은데요. 이 행정관은 당시 외부로 유출된 청와대 문건을 촬영한 사진 수십 장을 입수했다면서 청와대 내부 문건의 외부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보고했는데, 이에 따라서 청와대 측은 문건 유출 사태가 간단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자체 조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당시 세계일보가 비위 청와대 행정관 원대 복귀 기사를 보도했죠. 예, 당시에. 자, 그러자 청와대 내에서는 박관천 경정이 작성했던 관련 보고서가 유출된 것으로 보고 박관천 경정을 문건 유출자로 의심했지만은 끝내 유출 경로를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는 이 행정관을 조사해서 당시 보고 과정을 확인하고 박관천 경정에 의한 자작극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도 청와대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설 방침입니다. 결국 청와대는 박관천 경정 소행으로 규정하고 이 박관천 경정에게 몽땅 다 뒤집어 씌울 그런 흐름입니다. 자, 오늘 조선일보는 참 그 뉴스의 인물 잘도 만나고 잘도 또 취재를 합니다. 박동열 씨 인터뷰를 했습니다. 예. 박관천 경정에게 정윤회 국정 개입 의혹과 관련한 그런 제보자로 알려진 인물이죠. 박동열 씨.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인데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내가 정윤회 씨가 가끔 청와대 사람들을 만난다는 이야기는 박관천 경정에게 이야기했지만 그 다음 단계부터는 박관천 경정이 완전히 소설을 썼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박동열 씨는 십상시 모임과 관련해서 박관천 경정에게 강원도에 있는 정윤회 씨가 가끔씩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청와대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갔다. 그 장소가 성수대교 남단에 있는 식당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것은 맞다. 그 근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으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그 내용을 박관천 경정에게 전했을 뿐이다. 나는 그 모임의 참석자도 아니고 실체도 아는 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윤회가 청와대 사람들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 이야기를 박관천 경정에게 전언을 해준 것일 뿐이다. 그 나머지 내용들, 예를 들면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이를테면은 정윤회 씨가 이정현, 그 근본도 없는 것, 정리해야 된다. 틈 봐서, 이런 말을 했다든지, 김기춘, 이렇게 어느 시점 되면은 정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그 모든 내용은 내가 알려주지 않았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게 바로 박동열 씨의 주장입니다. 자, 그런데 박관천 경정은 그렇다면은 나머지 내용은 어떻게 파악을 했다는 것일까요? 예. 본인이 소설로 썼다? 아마 검찰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는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도 개탄하고 있습니다. 사면 보니까 말이죠. 너도 나도 시중 찌라시에게 떠넘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수많은 루머와 각종 민원에 대해서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채 문건이 외부로 유출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 지난 1일에 그랬고요. 또 지난 일요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오찬에서도 찌라시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들에 나라가 흔들리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찌라시 수준의 정보라서 문건 내용에 대해 묵살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 의혹 제보자로 지목한 박동열 씨 역시 자신이 찌라시에서 본 내용을 박관천 경정에게 전해줬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다 찌라시에게 떠넘기고 있죠.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노무현 대통령 그 발언 역시 자기가 사전에 대화록을 입수한 것이 아니라 찌라시에서 본 것을 그냥 읽었을 뿐이다. 라고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찌라시한테 떠넘긴 일이 있었죠. 예. 이 정권은 왜 이렇게 찌라시를 열심히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속할 생각은 안 하고 말이죠. 예. 검사 출신의 금태섭 변호사가 조선일보 기자에게 이런 말을 했네요. 대통령이 출처를 찌라시라고 지목한 가운데 전직 지방국세청장 출신으로 누구보다도 권력의 풍향을 잘 아는 박동열 씨가 검찰 조사에서 다른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비밀 회동과 관련한 녹취나 사진이 있지 않은 한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의 말대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일반 사건도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면 진실규명에 힘이 드는데 누가 지금
집권 2년 차에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반기를 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이 진단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현실적인 거죠, 사실. 금태섭 변호사의 이 말에 저는 진실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경향신문 1면을 가보면은 검찰 수사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을 못 넘나 이런 제목의 기사를 실었는데요. 이번 의혹의 핵심은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 여부인 만큼 정윤회 씨와 이재만 총무 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등에 개입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지 않은 채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면 부실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길이 없는 거지요. 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어제 박관천 경정에게 문건 내용을 전달한 박동열 씨를 소환 조사했는데 문건의 정보 제공자를 최종 확인하는 수순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허술한 그런 근거를 토대로 말을 했다면은 이 사건 자체는 뭐 실체가 없는 사건이고 루머에 휘둘린 사건이다. 이런 식으로 검찰이 결론을 내려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 문화체육부 간부 인사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법적 조치가 누구도 고발하지 않은 상태인가요? 예. 예. 이 사건을 고발해서 수사를 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십상시 회동만 가지고 있었다 없었다, 네. 실체가 있다 없다라고 결론 낼 게 아니라 그 음식점에서 그런 모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별개로 하고요. 별개로 없었다면 뭐 확인할 수 없다 현재 네. 단계에서는 예. 그렇게 하고 한겨레가 지금 승마협회 관련해서 문체부가 특감 또 감사하고 이런 내용들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을 가지고 그 모임은 없었다고 할지라도 네. 정윤회 씨의 국정 개입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예. 의혹은 있지 않느냐라고 예. 고발하고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왜 이 부분에만 초점을 맞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구심을 시민들은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음식점에서 실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그런 모임 없었어요 라고 검찰에다가 얘기하고 검찰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그런 모임도 없었는데 말이지 그 모임에서 뭐 무슨 얘기가 오갔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이거는 근본적으로 루머에 기반한 지어낸 이야기다. 박관천 조홍천이가 그냥 청와대 그 대통령 측근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이 사람들을 음해하려고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 딱 좋은 거죠. 예, 그건 그렇게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예. 유진용 장관의 인터뷰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예. 왜 의혹 제기를 더 못하냐는 거죠. 유진용 장관에게 어제 대통령이 한 말씀 하셨더군요. 그 공직자로서 사적 발언하지 말라고. 이게 무슨 사적 발언입니까? 국정농단을 공직자의 입장에서 정의롭게 밝힌 건데. 예? 참, 사적 발언? 이 사적 발언의 기준이 뭡니까? 잠시 후 뉴스의 재구성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봉근 비서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봉근 비서관이 박동열 씨하고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다. 뭐 그런 보도를 세계일보가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예. 관련해서 중앙일보가 안봉근 비서관 쪽에다가 이제 물어봤던 모양이죠. 자, 그랬더니 안봉근 비서관 말 청와대에 온 다음 박동열 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경북 경산 출신 아닙니까? 박동열 씨, 안봉근 씨. 서로 친한 사이였는데 청와대 온 다음에는 박동열 씨와 연락한 적이 없다.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박동열 씨도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같은 얘기했죠. 네. 안 비서관 청 들어간 후 만나거나 통화한 적 없어. 네. 일단 두 사람의 주장은 일치합니다. 예. 예. 다시 또 금태섭 변호사의 이야기를 더 소개하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 사건 관련자도 입을 맞추면은 진실규명에 힘이 드는데 누가 지금 집권 2년 차에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반기를 들 수 있겠는가. 예. 금태섭 변호사는 아시겠습니다만은 검사 출신입니다. 경향신문 이면 보니 그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이 사람 액션들을 경향신문 기자가 아주 상당히 면밀히 지켜본 것 같습니다. 오찬회동 참석자들에 따르면 안봉근 비서관은 국회의원들이 청와대에 도착할 때마다 차 앞으로 와서 일일이 인사를 했습니다. 의원들에게 머리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잘 지내셨죠? 오랜만입니다. 이러면서 친절하게 응대했다고 합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친박 의원들에게는 귓속말을 하기도 했는데 한 참석자는
이전에 청와대에 가면 항상 뻣뻣했는데 이번에는 매우 친절해서 놀랐다. 친절하게 인사했다. 안봉근 비서관이 특별한 느낌은 받지 못했다. 뭐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는데 뻣뻣남에서 친절남으로의 변신을 넣고 상반된 관측이 나오는데 안봉근 비서관이 비선 세력의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란 시각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저런 구설수에 오르내리면서 생긴 심란한 상태를 감추기 위한 의도적인 오버액션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예. 평소에 이렇게 안 하던 행동을 하시면은 기사거리가 되죠. 예. 한국일보는 3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찌라시로 매듭되는가 이렇게 의문을 달았고요. 한겨레는 검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는데 비밀회동, 허위 제보가 맞는 것인가? 조응천 비서관이 신빙성이 있다. 육할은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한 근거는 무엇인가? 여전히 남는 의문들이 있다. 대통령이 찌라시라고 하면 검찰 수사도 찌라시가 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남는 의문들이 있다. 오늘 한겨레가 사면에서 짚었습니다. 허위 제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는 여러 정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고 보도를 통해서 또 입증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대통령께서 찌라시라고 한마디 하시니 그대로 찌라시가 되었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검찰 믿을 수 있을까요? 세계일보 1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유족 배상금과 선체 인양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고 유병헌 씨 일가와 관계사들의 재산에 수천억 원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압류 금액이 실제 감정가보다 수백 배나 부풀려졌고 이마저도 은행 등이 이미 근저당을 설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질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겁니다. 결국 검찰의 보여주기식 가압류 행태가 지나치다는 이런 지적입니다. 유병헌 씨 측의 재산을 반드시 환수하려는 검찰의 의지 표현은 이해하지만 부동산 감정가의 수백 배에 달하는 가압류 금액 중 후순위 관리를 통해서 실제 환수를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이창동 지지옥션 산임연구원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예. 예. 이 3,630억 가압류였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예. 이 검찰의 가압류 금액은 이제 서울 강남구 역삼동 카페의 경우 유대균 형제 실소유로 추정되는 이 카페 검찰의 가압류 금액은 3,630억인데요. 은행 근저당 등 기타 설정 금액을 보면은 3,630억의 턱도 못 미치는 14억이라는 겁니다. 14억. 예. 예. 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또 삼성동 상가, 경북 청송군 토지 여기는 유대균 형제 이름으로 소유된 곳인데 검찰은 615억에 이렇게 가압류 금액을 걸었는데 은행 근저당 등 기타 설정 금액을 보면은 27억이라는 겁니다. 제주 여수 아파트 이건 청해진 해운 소유인데 이것도 역시 유병헌 전 회장 거라고 이제 보고 검찰이 가압류를 걸었는데 2천억을 걸었습니다. 근데 은행 근저당 등 기타 설정 금액은 8억 5천만 원입니다. 검찰이 우리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청와대에다 보여주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같은데 이번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야죠. 이렇게 뻥을 튀겨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경향신문 3면을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했다. 이런 내용을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3월 말, 작년 3월 말에 그 첫 내각 후보자 인사 파동 때 41%까지 떨어졌고요. 문창극 낙마 때 한 40%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그 비선 실세 파문이 확산되면서 40% 및 39.7%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예. 리얼미터와 JTBC 조사 내용인데 다 40% 이상이었는데 30%대로 추락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권 출범 이후. 예. 그래도 변함없이 대통령이라는 것. 네. 예. 그러거나 말거나. 예. 20% 되면 대통령에서 물러나거나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20%대 지지율로는 정권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럴 경우에 이제 국회를 해산하고 예. 재심 묻는 차원에서 예.
조기 청산을 하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한겨레가 1면과 5면에서 다룬 기사입니다. OECD와 IMF 그리고 ILO는 국제노동기구인데 이런 주요 국제기구들이 잇따라 금융위기와 저성장 원인으로 소득 불평등을 지목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 이런 지적인데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필요하다는 그런 정책 제언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ILO뿐만 아니라 보수적 성향으로 분류되어 왔던 IMF와 OECD까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주목되는 겁니다. 한겨레는 분배가 성장을 해친다? 이런 보수 진영의, 자본가 진영의 오래된 주장, 이 주장에 대해서 OECD가 근거가 없는 주장이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교량, 터널, 댐, 방조제, 일단 여기가 무너지거나 혹은 훼손되면은 어마어마한 국가적 재난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 국가 주요 시설의 안전진단에 구멍이 뚫렸다는 소식 오늘 중앙일보가 신면에서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무자격 진단 업체들이 하도급을 받아서 안전진단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이런 불법 안전진단이 258건이 행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안전진단 업체들은 또 일감을 따내기 위해서 퇴직 공무원들을 영입했고 정부 부처 일부 공무원은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식의 그런 구조 속에서 과연 무자격 업체인데 게다가 터널, 다리 안전진단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전공단이 진단해야 할 그런 시설인데 말이죠. 이 직원이 돈 받고 불법 하도급을 했다는 겁니다. 세월호 후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국토부 관부를 포함해서 44명이 기소됐다고 합니다. 예. 기소됐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 사람들도 그런 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재취업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책이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기내서비스 본부장 등 보직에서 물러났는데 그러나 경향신문, 동아일보는 무늬만 사퇴라는 아주 동일한 제목을 달았습니다. 대한항공이 그제 밤에 낸 보도 자료에서 탑승객에게는 지연 운항에 대해서 사과했지만은 조현아 부사장이 한 행동은 임원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당연한 문제 제기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더 누리꾼과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의 제왕적 경영 문제를 오늘 한겨레가 이면에서 짚었습니다. 국제선을 운항하는 그런 항공사 아니겠습니까? 대한항공이. 자, 이 관련해서 외신들의 반응이 상당했는데요. 1등석에 땅콩 격분이다. 이런 식의 영국 BBC 기사 제목도 눈길을 끕니다. 예. 땅콩 격분. not rage라고 읽어야 되나요, 이거? 예. 부정적이겠지만 어쨌든 네. 대한항공의 국제적인 인지도는 상당히 올라간 것 같습니다. 예. 외신들이 이렇게 달아주고요. BBC와 AP, 월스트리트저널, 중국 신화통신, CNN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제가 CNN 사이트를 한번 가봤어요. 예. 홈페이지 맨 위에 조현아 부사장의 퇴진 기사를 배치했는데 그래서 이제 관련 동영상을 클릭했거든요. 왜 보통 동영상 보면은 먼저 광고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광고가 대한항공 광고가 나오고요. 예. 그 뒤이어서 조현아 부사장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네, 참 너무 무섭습니다. 자, 제왕적 경영 이야기 좀 짧게 해보면요. 대한항공의 한 직원은 조양호 회장 일가가, 조양호 회장 하면은 또 조현아 부사장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조양호 회장 일가가 비행기에 탑승하는 날에는 승무원들이 몇 시간 전에 도착해 있어야 하고 심지어 유니폼 색깔까지 지시에 맞춘다. 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너 일가로부터 막말을 들었다는 직원은 부지기수라고 하는데요. 한 퇴직 조종사는 군대보다 더하다 이렇게 토로했다고 합니다. 조양호 회장 일가의 이런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업 이미지 회복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많다.
김미영 기자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뭐 유가가 내린 덕분이겠지만 주가도 그제 어제 한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대한항공 주가요. 왜 그랬을까요? 자, 동아일보 기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은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격분 사건,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는가? 그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내에서 노조가 문제 제기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사내 블라인드 앱이 이렇게 땅콩 리턴 사건을 확산시켰다는 겁니다. 회사 내부 이메일로 인증받은 사람만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어플리케이션 블라인드의 대한항공 게시판에 내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는 거지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담겼습니다. 이걸 본 직원들이 기가 막히다, 바깥에 알리자, 이런 댓글을 다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사건의 전말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블라인드 앱, 이게 직장인들 사이에서 화제인데요.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글을 올리고 익명으로 같은 회사 동료들끼리 불만과 고충을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어서 속이 후련하다는 겁니다. 일반 직원들은 땅콩 리턴 사건처럼 임원 등 책임자들의 행태를 서슴없이 비판하기도 하는데요. 지난해 12월에 서비스를 시작한 블라인드 앱이 개설된 기업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신한은행, NHN, 넥센, LG전자, 대우조선해양 등 63곳이라고 합니다. 아직 삼성그룹 계열사들의 게시판은 개설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동아일보에도 좀 이런 앱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일종의 부작용이라는 그런 뉘앙스로 이 기사를 쓴 거죠. 네, 그렇죠. 예. 꼭 필요한 곳이 바로 보수 언론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오늘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일이긴 한데 이날에 맞춰서 창간한 신문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일보인데요. 국민일보. 오늘 사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창간 26주년에 붙여 사랑, 진실, 인간을 먼저 생각한다. 사랑은 없었고 진실은 가려졌으며 사람들은 버려졌으니 누구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뼈아프게 실감했다. 경제제일주의의 생명경시 풍조를 비롯해 공동체는 뒷전이고 자신들만을 우선시하는 한국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곳곳에서 드러났다. 그 곳곳 중에는 국민일보도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그리고 인간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글쎄 말입니다. 예. 인간보다 조용기 목사 일가를 먼저 생각하는 국민일보. 예. 잠깐 26주년에 맹성을 좀 하기 바랍니다. 자기부터 돌아봐야죠. 한국일보 신면을 보니까 MBC의 한학수 PD 아시죠? 예. PD 수첩에서 황우석 박사 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파헤친 그런 한학수 PD인데 이 한학수 PD를 MBC가 스케이트장에서 일하도록 이렇게 발령을 냈다는 겁니다. 상암동 신사호 앞에 스케이트장이 생기는 모양이죠? 네. 예. 거기 가면은 한학수 PD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김용민 PD의 조간 브리핑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국무위원 여러분들은 개인의 몸이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맡은 분야의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따라서 국무위원의 직책은 이렇게 국민을 대신하고 또 그 실행이 나라의 앞날을 좌우하기 때문에 모든 언행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보고 행하는 그런 사명감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사명감에 불타서 하는 직책 수행의 근본적인 바탕은 국민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언에 대한 거의 모든 언론의 해석. 단순히 내각의 분발을 독려한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박 대통령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한 유진용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유 전 장관의 처신이 신중하지 못했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는 겁니다. 유진용 전 장관. 그는 과연 장관으로서 공과 사를 구분 못하고 사적 언행을 일삼았나? 그가 미움을 사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문화체육 분야 전문 관료로 다른 두 정권에서 중용됐고 모두 중도 퇴진했는데 노무현 정부 시절 낙하산 인사를 반대해 청와대와 벌였던 배째드리겠다 설전 일화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엔 문화부 차관으로
2012년 박근혜 정부에선 문체부 장관으로 발탁됐지만 청와대와 갈등으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특히 이번엔 후임 장관이 선임되기도 전에 면직되는 불명예 퇴임이었습니다. 청와대가 주도한 문체부 산하기관 임원의 낙하산 인사에 반발해 밉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이번에 문체부 본부 인사에 대한 청와대 개입까지 공개해 파문을 몰고 왔습니다. 이 한나라의 장관을 지낸 분까지 이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시대를 가리지 않고 앞과 뒤, 위와 아래를 따지지 않고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과 사를 구분하는 기준은 유진용 전 장관의 그 발언마저 무색할 정도로 차원이 다른데 어느 정도나 엄격하냐. 2007년으로 가보면 박근혜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고 최태민 목사 관련 비리 의혹에 집중됐습니다. 1970, 80년대 박 후보의 친분을 등에 업고 최 목사가 각종 비리를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자신이 아는 한 실체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실체가 있는 얘기들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뭐 지금이라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고 실체가 있다 한다면 그거는 마땅히 비난을 받아서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최 목사와 관련해서 자신의 아이가 있다는 음해까지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만약에 그 애가 누가 있다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은 그 애를 데리고 와도 좋습니다. 제가 DNA 검사도 다 해주겠어요. 혼외자식 정도가 있어야 문제가 된다는 말? 제동욱처럼.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